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미입니다. 6월 13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FOMC가 열렸었죠? FOMC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제롬 파월, 아무도 금리 인상, 이것은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하지 않는다. 회의 전에 최신 CPI,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를 보고를 받았어.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확신을 아직 얻지 못했어. 예상보다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선 물가가 2%, 2.5%, 그 폭이 확인돼야 되겠지. 허나 그것을 맞추기는 무척 어려울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명분이라는 거. 강력한 노동시장이 계속될 것 같아. 인플레 크게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아. 그래서 연준 전후표가 하향됐는데 연내 한 차례, 세 차례에서 한 차례 금리 인하 시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연내 미국 금리 세 차례 이상을 인하했던 예상위원들은 빵명이었다. 이걸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은 명분입니다. 연준은요, 지금 금리를 급하게 내리기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금리를 최대한 첫 번째 유지하려고 하겠죠. 동결을 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좋을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두 번째는 금리가 동결되다가 어쩔 수 없어서 0.25bp, 0.25%이죠? 찔끔찔끔 몇 번 내려주고 고금리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 구간 동안의 시장은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거.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금리가 급하게 내려갈 때, 이때는 경제 위기와 맞물립니다. 이걸 또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 페드의 FOMC를 보고 있죠? 이것과 금융시장과 직관되어 있으니까. 얘네가 금리를 결정하니까, 통화정책을 관장하니까. 통화정책 크다면 이 안에 재정정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통화정책의 테두리가 더 크죠. 연준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그들입니다. 리플과 뿌리가 같은 그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연준의 대체대 지표입니다. 이미 금리를 이용한 신용창조, 빚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채, 그걸 끌어와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시스템은 끝났어. 이미 2008년도에 제로금리와 함께 세 차례의 양적 완화, 미 국채와 MBS, 주택모기지 저당증권을 사왔다는 거죠. 그게 코로나 팬데믹 때 9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찔끔 줄였지만 얼마 줄이지 못하는 건 똑같을 겁니다. 자, 금리를 내리면은요, 통화량이 늘어나죠. 이 통화량은 2년 미만의 통화량을 광의 통화량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화량은 광의 통화량을 기준으로 잡죠. 말이 어렵죠? 그냥 2년짜리 미만은 통화량으로 보면 됩니다. 쉽죠? 우리가 코인 투자로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뭐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돈을 제대로 벌어야지. 시장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금리의 뜻은 돈값입니다. 돈값.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금리의 뜻은 돈값인데 얘는 경제 성장률, 한 국가의 연봉이죠?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 물가가 급등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9%, 10%에 육박하고요. 유럽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엄청나게 급등하죠. 지금은 CPI 발표를 보니까 미국 기준으로 3.4, 3.3, 전망치가 3.4였는데 지금 3.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존 대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졌죠. 그런데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 않아. 왜냐하면 물가가 급하게 뜰 때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떨어졌는데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명분으로 2%까지 확인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컨트롤의 도구 수단입니다. 그럼 금리를 언제 내릴까요? 경제가 받쳐주지 않을 때, 더 이상 안 될 때, 그때 0.25bp 찔끔찔끔 내리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진짜 경제가 무너질 때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투자로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시죠? 댓글도 보니까 변함없이 호구들이 많아. 변함없이 찐따들이 많아. 지가 투자해놓고 시장도 못 읽으면서 또는 매크로 경제, 펀더멘탈도 못 읽으면서 그냥 투덜대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니들은 안 될 거야. 왜? 투덜이니까. 투덜이가 난 성공하는 거 본 적이 없어. 중요한 건 뭐죠? 펀더멘탈, 경제도 펀더멘탈, 시장도 펀더멘탈, 그리고 투자 대상도 펀더멘탈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 이 투자 대상, 섹터별 대장, 4차 산업의 대장 기업들, 펀더멘탈,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 시장에 대한 시황관, 이거를 종합적으로 멤버십에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용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설명할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나스닥과 S&P가 1.53, 0.85. 나스닥이 전고점을 경신해 가고 있어. 나 갈 거야 그러고 있죠. 얘는 심지어 갭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가부터 전일 종가보다 떠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FOMC에 좀 밀렸지만 밀린 폭이 크지 않았다는 거. 그쵸? 그럼 뭘까요?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금리가 찔끔찔끔 내려왔던 구간 동안에 3번 급하게 내려오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뭐라는 거죠?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한다는 거. 파동을 그릴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공포가 동반된다는 거. 그리고 미디어가 동반된다는 거. 연준 의장과 FMC 관련된 지역 은행장들, 연준 이사들, 얘네들이 동원되고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국제기구들의 수장이나 이런 애들이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심리를 흔들죠. 뭐죠?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쏠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방향이 맞겠네요. 금리 인상할 거야. 매파적인 말은 금리 인하할 거야. 또는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거야. 매파와 비둘기가 섞여서 나올 때, 그때 파동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의도는 뭘까요? 이렇게 던진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개인 투자자의 참전을 막는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있는 사람조차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뭐죠? 지들이 개수를 모으는 겁니다. 끌어올려 놓고서 미디어가 동반됩니다. 추세가 강화될 때, 이렇게 강화될 때 미디어가 동반되고 개인들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때다고 또 들어가죠. 여지없이 물립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선수와 프로가 되는 겁니다. 시장 상황은 별반 없었다. 금융시장은. 즉 FMC 리스크, 변동성은 지나갔다. 그것 때마다 늘 인베스코 갤럭시, 이더리움 현물 ETF 미국 예탁결제원인 DTC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이죠. 그리고 얼마 전 피델리티가 이더리움 현물 ETF 미국 예탁결제원 DTC 등록을 완료했다. 5월 30일. 가장 먼저 5월 24일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 DTC 등록을 완료하였다. 지금 상황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동일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이더리움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뭘까요? 이더리움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터지면 그 에너지가 알트코인들로 전이가 됩니다. 전체 가상자산이 버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버블로 가겠죠. 위험, 탐욕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 시그널을 인지하는 사람은 이번 버블에서 돈을 벌겠죠. 바이든 캠프, 암호화폐 후원금 허용 가닥, 업계와 논의 중이다. 자, 바이든 정부 또한 기조가 바뀌는 거죠. 전 트럼프 대통령은요,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그리고 추후 모든 비트코인 메이드 인 US가 되길 희망한다. 누가 대통령이 됐던 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인, 블록체인, 넥스트머니는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입니다. 가치관과 시스템과 비즈니스 생태계와 라이프 스타일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죠. 누가 되든 간에 여기는 밀 수밖에 없습니다. 문명이 바뀌는 거죠. 단 기존 문명을 부셔야 돼. 그 과정에서 엄청난 파고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경제 위기입니다. 그 이전에 지금 아름다운 버블을 착륙을 앞두고 마지막 개미 무덩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SEC 테라폼 랩스 44.7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얘네가 합의를 했습니다. 테라와 SEC가. 미국 SEC와 리플도 합의 소식이 어느 순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 또한 버블과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듯이 진행될 수가 있다. 리플의 브래딩 하우스가 새 스테이블코인의 명칭은 RLUSD이다. XRP랬죠. 다시 한번. 디지털 화폐 인쇄 기기입니다. 블록체인 혁명이죠. 다음번 돈의 주인입니다. XRP랬죠.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세계 최초의 스마트 컨트랙트.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섹터별 대장애들이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를 통해서 CBDC, 스테이블코인, NFT, STO, RWA,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토큰과 증권, 이것들이 발행되는 거죠. 이 CBDC에도 도매용 CBDC, 소매용 CBDC가 있습니다. 도매용은 거액결제용 CBDC죠. 국경간 결제. 소매용 CBDC는 국내에서 소액 결제용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도매용과 소매용을 동시에 채택하는 국가. 대부분 기득권국가는 달러, 유로, 앤 파운드. 얘네는 도매용을 택할 확률이 높겠지요. 국제 결제 통화이니까. 도매용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소매용 CBDC보다 스테이블코인을 택할 확률이 높겠죠.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USDC, 페이팔, 리플이 갑니다. 이 시장 규모가 수천조이죠. 부가가치가 무척 큽니다. 여기에 CBDC의 스위프트 시장 규모는요, 156조 달러에서 250조 달러까지 확장합니다. 수십 경 원입니다. XRP가 여기서
거액 결제용을 운반하는 단 하나의 수단과 송금, 브릿지 역할로서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XRP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기에 펀더멘탈이 미친 듯이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CBDC, 전 세계 최고의 CBDC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NFT, XRS20를 통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RWA 또한 출시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병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이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진행이 된다.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멤버십에는 유튜브에 공개되지 못한 주옥 같은 자료가 즐비합니다. 오셔서 최고의 자료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